지금 레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 옥천이 만난 사람 귀농귀촌 특집 오늘 6번째 시간인가 그런데요. 이제 옥천에 귀농귀촌하신 분들 모시고 여러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정책 제안, 그리고 다양한 정책 제안 이런 걸 통해서 옥천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그 옥천에 이제 옥천이 고향이지만 딸기 농사로 이제 이제 일가를 이루시고 이제 가공 협동조합도 이사장까지 나오신 우리 한현수 선생님 모셨고요. 또 농촌에 살아보기로 이제 옥천에 정착을 한 우리 김현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현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동해변에서 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한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남면에 정착하게 된 김현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요즘에 이제 추수를 많이 할 때죠, 그죠? 쌀은 이제 벼는 이제 수확을 콤바인으로 수확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확하고 배추가 이제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 김장할 날이 이제 서서히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그 한현 선생님은 원래 고향이 옥천이시죠? 네네. 옥천 그 안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안내 도율리가 고향입니다. 도율리 도가실. 네네, 도가실. 도가실이 고향이시군요. 네네. 그럼 이제 안내 초등학교 나오시고. 네, 안내초등학교, 안내중학교, 중학교? 예, 그렇게. 그게 나오시고 고등학교는 그럼 어디? 고등학교는 농업고등학교로. 옥천 농고 나오셨나요? 아니, 보은농구를. 보은농고. 네네. 그때부터 농사에 관심이 네네. 있으세요? 네,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공부보다도 농업 쪽에 관심이 더 많았었습니다. 보은농고에 또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과를 나오셨습니까? 그 임업과를 나왔습니다. 임업과. 네네. 안내면 뭐 보은하고도 가까우니까 여기죠? 예, 옥천에 오는 거리나 보은으로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해요. 보은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겠네, 여기죠? 네네. 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전공대로 이렇게 또 농사를 짓게 되셨네, 여기죠? 네네. 원래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농사를 짓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사회 경험을 한 20년 정도 쌓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농업에 그 미련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때쯤 들어가서 한번 농업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게 된 게 2011년도에 들어와서 네네 그때부터 처음에는 사실상 이게 너무 그냥 무작정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었죠. 예, 한 2년 정도는 뭐 이작물 저작물 배회하다가 2013년도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하이브리드 시범 사업이 있어서 그 선정돼서 하게 돼서 그나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대전에서 생활하셨었나요? 네네, 대전에서 한 25년. 어떤 일 주로 하셨습니까? 그냥 뭐 일반 직장 생활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정년까지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어떻게 네네. 중간에 그만하시고 네, 그때 직장에 또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좀 힘든 점이 생기다 보니까 예, 자꾸 마음이 이게 농업 쪽으로 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도시 살다 보면 또 이 사모님이나 또 이렇게 잘 협의가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그 아내와의 그런 그러니까. 예, 갈등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집사람도 이게 농업에 또 종사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다 들어오니까 상당히 힘들어했었어요. 적응이 안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람이 이제 그거에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최대한 맞춰 주려고 노력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아마 집사람이 그 이해해주고 해서 잘 이렇게 그렇군요. 네네. 몇 살 때 이게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이제 14년이면?
제가 46살 야, 한창일 때인데 네네. 사실 그때 큰 결정을 내리셨군요. 네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또 이제 이렇게 안 내면 도과실이 고향인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오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시설 쪽으로 예.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시설 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달달이 아니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 그렇죠. 계절에 맞는 농사를 지면 겨울에는 어떻게 됐든 그 농한기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직장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입을 1년 내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어떻겠다 해서 그 시설을 찾다 보니까 동의면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를 구입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아, 이제 안 내면 거기 도과실엔 뭐 이게 집안 내려오는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거기는 거의 이제 과수가 많죠. 아, 근데 어쨌든 시설을 이제 택하려고 했고 네네. 시설을 구하다 보니까 동해면 평산리로 네네. 정착을 하시게 된 거군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이작물 저작물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이작물 중에 어떤 작물을 좀 주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깻잎을 하면 수입이 그게 바로 이렇게 연결돼. 나온다고? 예, 그래서 했는데 예. 그 하우스가 처음에 제가 그 시설한 게 아니고 예. 남이 사용했 22년 정도를 아, 오래됐군요. 예, 그거를 그 임대 뭐 사서 하다 보니까 거기 토지대 염류직접이 많이 돼 있는 거 처음에 농사하기 전에 그런 걸 잘 몰랐죠. 아, 소금 예, 염류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비료 염기라고 하는데 예, 그게 너무 많으면 그 농작물이 예. 제대로 이게 활착이 안 되고 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면서 벼도 심어보고 아, 벼도 심었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하우스 안에요? 네네. 그래야 염류직접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 하고 옥수수도 심어서 해보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배회하다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베드로 예, 예. 딸기로 이렇게 하게 됐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땅하고는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작물이 뭘까? 네네. 아, 고민하시다가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설 재배 그 하이베드 방식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좀 다음에도 또 기록하고. 네. 예. 우리 김현진 선생님은 얼마나 됐죠 지금 하신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저는. 넘었군요. 네. 아, 이게 아까 이게 남자분들 혼자 이게 귀농하기 쉽지 않은데 네. 여성분이 미혼 여성분이 어쨌든 이렇게 농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아, 근데 그러면 이게 농촌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제? 저는 좀 느린 삶을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자연과 가까워지고 그 조금 제 속도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골에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여기 해외 유학까지 영국 오릭대학 회계학까지 회계학 맞죠? 아닌가요? 아니요, 정치. 아, 정치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제 안남에서 농촌에 살아보기 하면서 지금 기농이네 집에 살고 있나요? 네, 네. 어디 안남면 어디? 마을에서 덕실리? 하고 있는 덕실 쪽. 야 다행히. 네, 다행히. 월세가 얼마입니까? 말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22만 원이요. 아이고 네. 아주 싸진 않네요. 네, 아직 싸진 않고. 저희 한 15만 원 이 정도 될 줄 알았더니 네, 네.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네. 훨씬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나아졌겠네요, 그죠? 아닌가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집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지어진 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단열이 잘 돼 있고. 단열이 잘 돼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다행이네요. 좋은. 그럼 지금 뭐 농사는 지금 뭐 하고 짓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땅이 아직 없어서 그냥 마당에 있는 그냥 화단에 조금 화단에.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라벤더 밭을 네.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 마을분.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을 모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몇 평이나 됩니까, 밭이? 거기는 한 200평 조금 넘는 땅인데 다시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 이제 삽목을 한 몇백 개는 해놨어요. 그래서, 라벤더를 키우실 생각이십니까?
네, 주장목은 라벤더를 하고 싶은데 라벤더는 먹는 건가요? 어떻게 차로 마실 수도 있고 뭐 베이킹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뭐 꽃장식이나 아니면 저도 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으로만 이렇게 즐기는 용도로 잘 쓰이는데 네, 뭐 체험적으로 해도 되고 그런 거는 그거 말고는 이제 허브는 다 식용이 가능하니까 뭐 타임도 있고 오레가노, 뭐 바질 이런 쪽으로 이제 허브 종류랑 같이 허브 해가지고 종류를 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군요. 보통 이제 기농기촌 하시는 분 많이 키우지 않는 작물 아닙니까? 네네. 라벤더하고 허브 종류 네. 같이 해서 이제 판매는 어떻게? 이제 지금은 플리마켓으로 나가곤 있는데 이제 인터넷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남에서 또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또 중점적으로 할 것 같아요. 많이 벌기보다 그냥 어쨌든 네, 그죠? 네. 느리게 사는 사람들 적게 쓰고 적게 벌고 네. 적게 벌고 좀 느리게 살고. 네. 그렇구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청년 창업농에 되셔가지고 계죠? 네, 되긴 했는데 예. 지금 아직 아무런 혜택은 받지 못하고 매달 있어요. 나오는 돈이 없습니까? 네, 아직 없어요. 언제부터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농지가 경영체가 등록이 된 순간부터라서 그럼 아직- 빨리 농지를 해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연말이고 이러니까 예. 거의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이 농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임대도 가능은 임대도 한데 가능? 쉽게 이렇게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게 그 너무 힘들고. 농지 임대해주는 저기 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 이런데. 네, 농지 은행 통해서도 지금 신청은 해놨는데 안남에는 거의 없고요. 지금 청산에 공공임대가 나서 신청은 했는데 거기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청산 어디요? 하설이? 네, 그쪽 이제 벼농사 짓는 곳에.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예, 요즘 지원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빨리 돼야겠네요. 돼야 네. 어쨌든 되면은 농가경영체 등록이 되면은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잖아요, 이죠? 100만 원씩 나오나요? 네, 100만 원 정도 나오고. 몇 년 동안 나오나요, 이게? 3년 동안. 그러면 뭐 생활비 해결 되는 건데. 근데 뭐 요즘에 근데 이게 또 막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6년 동안 또 농사를 무조건 전업으로 되니까.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냥 고민 중에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보고 다시 신청할까 또 생각. 근데 이거 선정되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쵸. 준비해야 될 게 사업 계획서도 막 한 몇십 장을 써서 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되면 좋겠다. 청산에 하설이. 거기요. 네, 거기도. 언제 되면- 결정돼요? 이번 주에 아마 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이고 꼭 돼서 그럼 청산으로 이사 올 수도 있겠네요. 청산 너무 멀어요. 청산도 살기가 좋아집니다. 앞으로 그래요? 거기 질맞에 네. 넘어오면 가깝더라고요. 청산도 안남에서 질맞에 넘어오면 그리고 그 맞아요. 정방제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옥천읍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지 않을까? 한 25분이면 읍에서요? 예, 25분 30분. 왜냐하면 오동리 쪽에 터널이 뚫리면 바로 19봉도로 이어져서 그렇게 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청송 IC 쪽에 IC가 하나 또 생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군요. 다시 한현 선생님 돌아가서 이제 딸기 농사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옥천 관내에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요. 예. 이게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죠.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요? 일단 재배 매뉴얼도 없었고 딸기라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논산? 논산, 청주, 가덕, 뭐 저기 아랫역, 진주 그런 데는 이제 아름아름 이제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그런 데 가면 농가들이 사실상 이게 개방을 잘 안 해주세요.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 지인을 통해서 예, 이제 가서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한 가지 하면서 샀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전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어놓고도 이게 병해충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모르고 하니까 그 딸기물을 뽑아서 그 논산에 딸기 그 시험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뭐 필요한 약제 아니면 어떤 방제 그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이베드가 그래도 시범 사업으로 좀 농가에 지원이 좀 된 겁니까? 예, 그 당시에 70% 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설치하는데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들었나요? 예, 저희들이 그게 4천만 원 사업이었는데요. 네, 그 중에 70%가 그 군 지원, 30% 자부담이었죠. 그렇군요. 그래도 지원이 돼서 조금 더 좀 수월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사실상 많이 가요. 그리고 거기가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한도가 있어요. 평수가 뭐 600평 딱. 그래서 그거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으로 또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가 한 800평 정도 돼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600평만 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첫해 딸기 좀 그 수확은 어땠습니까? 에서 처음에 그 묘종을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상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게 딸기라는 거는 이게 따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초창기에 수확이 없으면 뭐 수확을 12월 달 그 한 달은 그 이게 화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1화방, 2화방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딸기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1, 2화방은 딸기 모가 안 좋았을 때 나왔기 때문에 품질이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봄에 가서는 이제 품질이 좀 좋아져서 그나마 복구는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농사만 짓면 저도 처음에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공판장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가격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그렇죠. 중도매인들이 정하다 보니까 또 처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농가들은 사실상 이게 경매가가 딴 분들보다 상당히 낮게 측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 낮은가 이제 찾기 위해서 또 그 중도매인들 그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딸기를 이게 품질이나 포장을 해줘야 그 이렇게 좋은 그 가격을 경매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하고 거기서 경매를 잘 받는 농가분 거 딸기를 사서 어떻게 포장을 했고 어떻게 하는지 사가지고 와서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 경매가 거의 상위권으로 잘 나오신 분 거 사다가 집에 갖고 와서 이제 어떻게 담았는지 일일이 다 확인해보고 그런 방법을 똑같이 따라갔더니 처음에는 한 3개월, 6개월은 첫 해는 이렇게 거의 하위권에서 경매가가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2년차, 3년차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노력하고 계속 그 잘하는 사람 거 가서 보고 포장하는 방법 그런 걸 열심히 가서 봤더니 조금씩 올라가서 그래도 나중에 3년, 4년차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경매가도 거의 중상위권은 받았어요. 이야, 되게 기분이 뿌듯하셨겠어요. 네. 어쨌든 이 귀농하시고 여러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언제 좀 나아질까. 사실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렇죠. 그 임대가 아니라 매매를 했으면 또 많이 많이 들어가고 그걸만큼 또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2년 동안 이거 저거 작물을 할 때 사실상 귀농하기 전에 이제 모아뒀던 돈 가고 이제 그 토지 매매 그 한 들어간 비용 그게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나와야 이제 그 생활이 되는데 이제 1년은 뭐 모아놨던 거 갖고 생활비하고 그 2년 차에는 모아놨던 뭐 적금 좀 들던 거 깨고 예, 2년까지는 버텼는데 3년째 되니까 사실상 수입이 없으니까 예, 생활이가 아이들은 뭐 학교 다 또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대학 다니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3년 차에 상당히 절실했었어요. 왜냐면 딸기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재배를 안 했으면 아마 포기하고 갔을 수도 있지 않았나. 돈만 한 2억 넘게 썼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정도는. 네. 매매가만 해도 뭐 1억 3천에다가 거의 2년 동안 들어가는 게 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내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지. 예,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뭐가 이게 사실 이게 언제까지 버티고 이게 딱 네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버티는 기간이 늘어나면 네네. 늘어날수록 이 삶이 되게 피폐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귀농 하시는 분들이 예. 보면 1년, 2년은 거의 자기가 이제 모아놨던 거 갖고 쓴다고. 예, 예, 쓰고 3년째는 거의 이게 적응 못하고 수입이 안 되면 거의 다시, 네, 예, 그럼 다시 간다고 또 뾰족한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빚만 남고 예, 그래서 이게 귀농이나 그거 할 때 이게 진짜 신중하게 생각 잘 해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하고 내가 어떤 농사를 져야 수입이 날 안정적으로 올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어떤 게 사회에서 필요한 농산물이 어떤 게 판매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거기에 맞는 장부를 해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농사 나올 그 수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이거 뭐 생짜배기들 와가지고 그냥 돈만 까먹고 다시. 네. 정말 농사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힘들죠. 그나마 농촌에 살고 좀 뭔가 이렇게 익숙하고 했던 분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네네. 그래서 이게 귀촌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년 퇴임하고 늦게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그 동안에 뭐 퇴직금이나 갖고 퇴원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조금 난데 귀농은 사실상 이게 농촌을 실제 그 농업을 직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좀 너무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이게 옥천군의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귀농을 해야 그 농업이 계속 발전하고 계속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거의 마을마다 많다 보니까 예, 그 맥이 끊기지 않을까 한편으로 너무 걱정도 돼요. 농업이. 그러네요. 아이고 이게 참 고난의 행군이네요. 이게 뭐 얘기는 안 하셨지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엄청 또 네네.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딸기 수확하기 시기 되면 뭐 거의 새벽 5시, 6시에는 항상 작업을 해야 돼요. 두 분이서 그냥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둘이 다 하죠. 이제 필요할 때 그 천평 할 때는 이제 딸기 심을 때 그때 하고 사람 좀 쓰고. 네, 그때 사람 좀 쓰고 지금 그럼 전체 평수는 지금 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딸기는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그 열대 과일을 하면서 애플망고. 네네 하면서 딸기 양을 좀 더 줄였고 애플망고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딸기는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한 500평 정도. 500평 정도. 애플망고는 얼마 정도? 지금 애플망고는 한 800평. 애플망고. 네, 지금 애플망고가 더 많아요. 애플망고로 이게 좀 전환을 한 이유는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둘이서 예. 딸기는 사실상 이게 심은 안 된데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작물이에요. 계속 또 수확기가 또 딴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긴 작물이에요. 수확.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예, 필요한. 노동력이 너무 필요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나이가 그래서 나이 더 먹기 전에 뭔가를 조금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하고
노동력이 좀 적게 들어가요. 예, 노동력이 적게 들어간 작물을 찾다 보니까 예. 또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작물들이 기후 변화에 예민한 작물부터 서서히 도태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기 때문에 전 그래도 열대과를 하면 하면 그 부분은 처음이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면 좀 그 성과는 있지 않을까 해서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상의해서 지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 57입니다. 시연일. 와, 조금 3년이면 60이네 얘기죠. 네네. 근데 애플망고는 좀 생소한 과일이긴 할 것 같아요, 이죠. 요즘 많이 판매를 어떻게 유통은 어떻게 하나요? 글쎄 올해 첫 수확을 했는데요. 예. 그래도 옥천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팔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 그리고 로컬에서 사 드셨던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화 오면 택배 주문 받아서 판매하고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옥천 지역의 애플망고가 또, 그러니까요. 국산 생소하니까 이 소비자분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단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단가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네네.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람수에 따라 틀린데 예. 이게 뭐 500g, 400g 그 정도 되면 13,000원에서 15,000원. 이게 한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애플망고? 하나. 하나. 네네. 큽니까 이게? 예, 커요. 500g에서 뭐 참외만 합니까? 참외보다 조금 작은데 그리고 1kg에 2개짜리 2과 있고 3과 4과 이렇게 해가지고 1kg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8,000원. 야, 단가가 꽤 세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가까이 가서 그 망고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주말에 거기 그 앞에 뜰방 앞에서 시식행사. 시식행사도 하고 그래 하면서부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게 차별화 수입 망고하고는 틀리다. 그걸 인정을 받아서 좀 나중에는 좀 많이 찾았어요. 그러시구나. 적정. 네. 야, 저도 잘 안 먹어봐가지고 이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애플망고가 어디서 많이 납니까 원래 수입을?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작물이 이게 애플망고 어인이라는 품종인데요. 어디 품종이? 어인이라는 품종이에요. 어인이라는 품종. 이게 주산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나왔고 이게 이제 주로 이게 많이 재배되는 데가 동남아 쪽에서 많이 재배되죠. 근데 이제 수입 망고는 그 수입해 오기 전에 이게 한 80% 익은 거를 따서 이게 국내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맛에서는 국내산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유, 참. 글쎄 옥천에도 이게 주 작물들이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이 많은데 그렇게 분산돼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옥천에 처음 아닙니까? 애플망고는? 네네, 옥천에 처음이에요. 어쨌든 잘 전환이 돼서 이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또 네네. 새로운 걸. 네네. 그 애플망고 재배할 때 어떻게 여기저기 찾아보셨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재배하기 전에 예. 우리 가까운 금산에서 한 두 농가 정도가 하고 금산에서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 충청권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시설도 가서 봤더니 저희 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또 이제 주산지가 저기 영광 그쪽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또 보고 묘목 구매도 하고 묘목값은 안 비쌌습니까? 이 묘목값은 주당 그때 3년 전에 5만 원씩 왔어요. 아이고 꽤 비싸네요. 네, 비싸요. 이게. 그럼 이게 이 난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난방이 이제 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난방이 제일 그 부담감이 제일 많이 가죠. 난방료가 그 지출되는 거에 한 30%.
거의 난방비죠. 딴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묘목감 만들어 가는데요. 예, 그 후부에서는 이제 난방이 이제 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예. 예, 난방을 딴 작물보다는 좀 많이 해야 돼요. 온도를 높게 관리하니까. 그럼 그 아까 망고 애플 맛이 나는 사과 맛이 나는 망고라는 거죠, 그죠? 색깔이 사과 아. 애플하고 같고. 색깔이. 네, 색깔이. 맛은 망고 맛입니까? 네, 맛은 망고 맛이죠. 그냥 껍질째 그냥 먹어도 됩니까, 그냥? 아니에요. 껍질을 벗겨서. 네네. 그렇군요. 그 온도를 몇 도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이게 망고 재배 그 하는 방법이 초기용, 중기용, 후기용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초기용을 하게 되면 수확 시기가 4월달, 5월달에 수확을 해요. 한 번 수확합니까, 그러면? 네, 1년에 한 번이요. 한 번 이제 초기용은 한겨울에 온도를 25도, 22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부 내륙권에서는 난방비보다 너무 커서 중기용도 그것도 6월달, 7월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월달 정도부터 난방을 22도, 25도 해야 되고 후기용은 수확 시기가 8월달, 7월 말, 8월, 9월이 그건 좀 좋게 들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후기용으로, 예, 후기용으로 해서 난방을 최대한 줄여서 주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수확하니까 좀 노동력이 덜 들겠네요, 그죠? 네네. 제가 하고 있는 딸기에 비하면 노동력은 한 10분의 1. 괜찮네요. 네네. 한 번 수확해서 이제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판매예요. 모든 농사가 아무리 잘 져도 판매를 잘 해야 예, 되니까. 판매가 안 되면 그 지속 가능적으로 그 재배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면 수입이 와야 계속 그 작물을 재배하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입이 판매가 안 되면 지금 애플망고는 지금 그러면 판매가 한 번 된 겁니까? 네네 올해 첫 수확해서 첫 수확해서 판매가 된 거네요. 네네. 그럼 어떻게 좀 마진이 괜찮습니까? 매출액이 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800평에. 근데 올해 첫 수확이라 제가 3년 전에 심었던 그 한동 200평에서만 수확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확량이 적었고 내년에는 이제 800평 전체에서 수확하면 올해보다는 이제 많은 양이 그럼 매출이 한 5, 6천 나오는 겁니까? 800평이면? 대략적으로 하는 게 예, 그 정도는 5, 6천 정도 나와야 이제 나머지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 다 실비나 다 빼고 네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부부 둘이 일하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가 지금 노동력이기 때문에 지금 딸기 농원에서 지금 부부로 외국인 쓰면 이게 1인당 뭐 240에서 그 정도 돼. 그러면 뭐 거의 둘이 쓰면 500 정도 지출돼요. 그럼 1년이면 6천 정도 나가요. 그러면 이게 웬만큼 벌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에서 줄이지 않으면 예, 살아남기가 사실 힘들어요. 인건비가 원체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스마트팜이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스마트팜도 보면 다 돈이적이죠? 그렇죠. 지금은 뭐 나라에서도 스마트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에도 다 적용을 지금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팜을 하면 노동력은 그만큼 줄어들긴 할 텐데 네네. 좀 이제 비용이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과 또 AS 나오면 또 이게 또 고장 나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편한 것만큼 그만큼 비용은 공짜는 없어요, 그죠? 우리 김현진 씨는 어떻게 좀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 이제 만약에 공공임대가 된다 하설이에 네. 몇 평이에요? 거기 이제 350 몇 평 일단 네,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신청했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350평 하면 거기다 라벤더를 심을 겁니까? 아니요. 거기다 뭐 지금 심을 순 없고 11월에 할 수 있는 작물을 일단 뭐가 있을 거예요? 11월에 할 수 있는 게 보리? 뭐 호밀 같은 거 호밀. 정말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제 내년 봄부터 이제 심어야죠. 내년 봄부터 제대로. 라벤더는. 네. 그걸 해도 2년 뒤에나 만개하는 걸 볼 수는 있긴 한데, 네 일단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군요. 네 그렇게 계획은. 네. 여기는 어쨌든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 이런 일을 혼자니까 그렇게 버티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게 지금 꽃 쪽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네 가공한 뭐 화이 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계속 공부하면서 그걸 조금 넓혀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가공이 부가가치를 올리면 가공을 또 해야 되니까 보니까 저기 마금난 씨라고 저기 꽃차 동는 집 하는 분들 꽃 코디얼 코디니얼. 예, 꽃 코디얼로 해가지고 빛깔도 되게 예쁘고 되게 꽃차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음식 쪽은 관심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만. 네, 차라리 인테리어 쪽 이런 거, 네, 뭐 갈란드나 리스 같은 거 만드는 걸 해보고 싶은 뭐 드라이 플라워나 드라이 플라워. 네, 요즘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드라이 플라워. 네, 그런 제가 쪽으로. 요리 같은 걸 잘 못해서. 저번에 잘 만든 것 같은데 바질 페스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어쨌든 우리 한현수 회장님은 가공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계신데 이제 딸기로 가지고 이제 딸기잼도 만들고 뭐 네네.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기청도 만들고 어떻습니까? 가공을 해야 됩니까 이게? 예, 그 농업을 하면서 가공을 하니까 그 부가가치로 그 얻어지는 수입이 있다 보니까 월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게 꼭 그 농사 짓는 분들은 가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했으면 예, 바람이에요. 그러면 월 수입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그렇죠. 원산물보다도 유통기한도 오래 가고도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가공할 수 있는 가공품이 사실상 좀 다양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딸기잼도 있고 예, 딸기청도 예,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딸기에 필요한 것도 의외로 많은데 이제 옥천군에서 생산된 그 가공 그 농산물을 갖고 와야 되고 첨가물을 들어가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품목이 사실상 꽤 가공품을 많이 이렇게 하기는 만들 수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제 농산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예. 그렇군요. 딸기 와인 같은 건 못 만듭니까? 딸기 와인. 그 딸기 와인은 개인적으로 해마다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나눠주는 있어요. 그렇군요. 이 와이너리를 이렇게 영동은 와이너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옥천군에게 과일이 많다 보니까 포도, 복숭아 뭐 그런 거를 주로 해가지고 영동 마냥 와이너리나 그런 거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고 군에도 아니면 담당자분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거기에 관심 있는 그 농가분들이 같이 함께 하면 많던데요. 네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제가 영동에 와인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와인 축제를 갔다 왔는데 이 3,000원짜리 그 와인잔 하나 구매를 하면 이 돌아가면서 시음을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영동에 한 30여 개 그 와이너리가 있고 경북 어디 문경이나 뭐 영천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전 포도 와인만 생각을 했는데 뭐 머루 와인도 있고 뭐 딸기 복숭아 와인 사과 와인도 네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옥천도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영동 노지 포도가 많으니까 하우스 포도는 좀 비싸니까 네네. 네네. 와인 하기가 좀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근데 좀 이제 파지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농산물들은 그렇게 가공을 해서 좀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그렇죠. 되게 와인은 30몇 가지 술이 있는 거예요. 와인마다 다 드라이 와인, 스위트 와인 뭐 해가 다 종류별로 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도 하나 있고 한데
딸기 와인을 한번 정식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만든 건 판매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죠? 네, 판매는 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예. 못하고 우리도 와이너리 허가를 낼 수 있나요? 좀 이게 분해서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제반이나 서류를 갖추어서 네, 하면 가능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좀 옥천에 와이너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포도나 과일, 복숭아 같은 경우에 이게 비품 나온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좀 이렇게 저렴할 때 경매가가 그때 그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와이너리나 와인을 하면 예, 상당히 수입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예, 그 옥천에 술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네네 맞아요. 네네. 와이너리 한번 추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천 군에서도 이게 몇 년 전에 그 와인 그런 뭐 실습 교육 그런 거를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참여하시는 농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이제 농사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분들이 해야 자기 농산물 갖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교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촌이나 이제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예, 어렵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농사 많이 짓는 분들, 대농하시는 분들은 그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또 저번에 논의한 가운데 이제 귀농귀촌의 좀 어려운 점이 여기 가공품 이 옥천 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하면 외부로 판매를 못 한다면서요? 네네. 지금 현재는 옥천군에서 그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옥천군에서 저희들한테 그 옥천군에서 다 져주고 저희들이 그냥 그 위탁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가공센터는 군 직영 체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외부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가 더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네 인터넷 판매나 웹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합원들이 수입이 더 높지 않을까. 그걸 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근데 군에서는 지금 그거에 이제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 문제거든요. 왜냐면 보험에 그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외부로 반출했다가 그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그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되면 조합이 이게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왜냐면 조합 전체가 그 정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히 해놓고 하면 외부 판매까지 해주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우리 백경목 씨하고 거기 누가 그 왔을 때 네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로컬 푸드 증매성만 판매하니까 판매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없죠.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참여하는 농가도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해놔도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현지 씨는 이제 귀농귀촌을 좀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귀농인의 집도 1년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마을이라서 더 아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어떤 분이 1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아쉽다. 군에서 하는 건 네, 1년 어디. 그래서 좀 이 귀농귀촌 정책에 옥천군에 대해서 좀 바라는 점 좀 있을까요? 옥천군이 좀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농지 기반을 조금 그 사실 창업농은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부모님이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려받는 경우에 받는 혜택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아무 기반 없는 정말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이렇게 사막에서 물 찾는 기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뭐 농업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농지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농촌에 집을 가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그 정착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거 기반 같은 거, 빈집 같은 거를 좀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좀 임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지낼 수 그러니까 있게. 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제 좀 저렴한 주택, 공공주택 한 월 15만 원 이내 그리고 한 2, 3년까지 살 수 있는 뭐 그런 주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00평 정도는 무상임대로도 청년들한테 네.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러면 군 정책상 그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좀 더 네. 저렴한 주택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300평 기반에 네.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처음 시작하기가 되게 쉽고 그리고 땅을 빌려주는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빌려줬을 때 다른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도 이제 그 빌려주고도 이렇게 다른 혜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빌려주고 나면 이제 그분들의 농업인 그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잃는 손해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서로 교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귀농의 그거에 그 딴 지역에서는 귀농의 집이라고 그래갖고 아예 집을 뭐 15가구나 이렇게 해갖고 군에서 아예 저요 그래갖고 단지를 만들어갖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멘토 할 수 있는 그거를 다 그 군에서 연결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어디가 그렇습니까? 여기 금산군이 그렇게 하고 운영되고 있어요. 야, 가까운 금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얘기한 대로 지금 어쨌든 귀농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주택이나 농장까지 해서 그리고 또 교육까지 네, 교육까지 하고 뭐 시설까지 일부 지원을 해주면은 네, 시설도 군에서 아예 이렇게 져놓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예 군에서 져주고 거기서 농사를 1년이고 질 수 있도록 아예 딱 그렇게 해놔요. 그렇게 해야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옥천군도 네, 그런 거를 딴 지역보다 조금 빨리 해야 젊은 이 농사짓는 귀촌도 좋지만 귀농할 수 있는 청년들이 온다는 건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이 농촌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연령층이 좀 낮아지는 건데 그 집과 농지, 그다음 교육과 어떤 시설 기반까지 갖춰준다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옥천은 더구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네. 가공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을 군에서 그렇게 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들이 더 낮아지면 옥천군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동만 해도 가공센터가 없어가지고요. 그 이게 뭐 가공을 해도 옥천에 한번 왔다고 하더라고. 옥천에 퇴짜 맞고 갔다고 하는데 그 영동에는 가공 교육장만 있고 센터가 없다 보니까 뭔가 가공해서 물건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농협 한 기퉁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영동 농협의 로컬푸드 그 매장 매출이 1년에 6억인데 옥천은 6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옥천은 그만큼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귀농한 사람들이 좀 중복되지 않는 농산물을 기르면 좀 그만큼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이 넓어지고 또 앞으로 뭐 군에서 공공급식까지 지금 하려고 있으니까 네, 거기 맞는 농산물을 재배하면 네.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 동이면에 토마토 농사 짓는 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공판장에 가는 것보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많이 소비되면 더 자기가 되게 편해지고 가격도 자기가 매기니까요. 네네. 네. 그만큼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현재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판장에 가면 그 사실 가격을 받기가 그게 뭐 일주일 단위로 끊어도 어느 때는 너무 뭐 저렴하게 나올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사 먹으려면 사실상 비싸게 비싸죠. 예. 그래서 한 예로다가 작년 12월 달에 어느 농가분이 이제 여기 지역은 아닌데 딴 지역에서 청양고추를 10kg를 3만 원에 그 경매가가 나와서 팔았대요. 근데 그 마트에 갔더니 청양고추를 100g씩 소포장해 가지고 2,500원씩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kg가 25만 원이 됐다고. 네, 그래서 그 농가분이 너무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 중간 마진에 너무 근데 농가분들이 대부분 그게 겪는 분들이 살짝 많아요. 한꺼번에 팔려고. 근데 사실 어디 딸기 같은 경우는 직매장에 다 소화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옥천군에는 딸기 농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네, 옥천군에서 다 거의 경매에 따로 안 해도. 네, 공관장에는 거의 가는 농가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사실 가격도 높게 받고 이게 중간 마진이 빠지면서 소비자들도 좋은 거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예. 하고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했든 뭐 싱싱한 거 그날 아침에 수확한 싱싱한 딸기나 그 농산물을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좋은 모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읍 단위만 있는데 면 지역에도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로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게 매 이렇게 차가 순환하면서 각 읍면에 네네. 이 순환하면서 없는 거 채워주고 규모는 읍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로마트가 아니라 로컬푸드에서 좀 구매해서 먹을거리 복지를 좀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옥천 로컬푸드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이제 그 오는 소비자분들은 이제 한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로컬푸드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경매나 이런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그래서 로컬푸드와 같은 그것을 제2의 로컬푸드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대전 쪽에 대전 쪽에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 농가들한테 어떻게 됐든 예, 수입은 상당히 늘어나죠. 대전하고 읍면 지역도 같이 하면은 어쨌든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어쨌든 귀농귀촌 그 하면서 얘기한 대로 이제 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얘기한 대로 귀농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뭐 중년도 마찬가지고 저렴한 주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게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집은 그렇죠. 어디세요 지금? 집은 거기 평산리에 계셔요? 네네. 그 땅을 집을 사신 겁니까? 네네. 이거 집 사고 농지까지 살려면 돈이 한 3, 4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솔찬이? 네네. 그래서 좀 이게 살아보고 아니 몇 년 동안 살아보고 농사를 져보고 좀 자립할 수 있을 때 이제 좀 이게 그때까지 한 3, 4년 동안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사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오늘 저는 연구무상 임대로 그냥 이렇게 그 농지나 아니면 그 저렴하게 네. 저희 LH 주택처럼 네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집을 줘주면 맞아요. 네네. 시골에 빈집은 많은데 살 집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빈집은 거의 폐가가 되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빈집세를 좀 많이 매겨서 네. 빨리 팔거나 공공에서 매입해가지고 좀 임대를 해줘야 된다. 네, 네.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빈집을 안 쓰면 폐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게 마을에도 되게 안 좋고 네. 쥐나 뭐 이런 것들이 들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옥천 읍하고 가까운 데 있는 마을들은 그나마 이제 빈집이 많이 이제 없기는 한데 이제 오지 지역이나 아 시골은 엄청 많아요. 시골에는 뭐 사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은 네, 데도 네, 그런 특징이 때문에 많아가지고. 그리고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딴 데 이렇게 지역 보니까 그거를 집을 싹 리모델링 해갖고 요새 보면 왜 이렇게 주말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예. 그런 거로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숙박하고 네. 하루 하고 얼마 이렇게 하는 식으로 빈집을 개조하고 현실에 맞게 하고
그 옛날 뭐 한옥집 같은 거는 그런 거는 그걸 살려서 리모델링 해서 하루 숙박 뭐 주말에 숙박하고 올매 이렇게 해갖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뭐 식사도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새끼 이렇게 제공하고 그러면서 운행하는 데가 있는데 오지 같은 데는 그때 공기 좋고 하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옥천이 돌아오는 농촌, 돌아오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가공센터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김치 공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 뭐 된장 만드는 그런 공장이나 아니면 참기름, 들기름 공장이 되면 사실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대전에 또 공공급식 시장이 넓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하면은 진짜 맨날 중국산 김치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일자리가 또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면 없는 게 없다. 다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돼 있다라고 구비돼서 좀 그게 좀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 나중에 이제 로컬푸드 식당까지 만들어지면 그죠? 네네. 청양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카페만 있는데 지금 식당까지만 로컬푸드 다 원재료로 다 100% 해가지고 식당을 만들면 또 옥인의 밥상처럼. 예, 거기다 소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방법으로. 글쎄 그렇게 다양한 그런 거를 어떻게 했던 그게 행정이나 군에서 그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저는 장기관광지 같은 게 그냥 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보다 로컬푸드 뭐 카페처럼 네네. 그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재료로 그렇게 한다면 되게 좀 가치도 의미가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그냥 개인한테 임대줘도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 뭘로 들을까요? 저요? 좋아하는 곡이 없습니까? 네, 요즘 노래를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 뭐 옥천의 대표곡인 향수를 한번 박인수 갖고 그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뭐 좀 어땠습니까? 오늘 좀 라디오 첫 소감. 첫 소감이요.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나쁘진 않네요. 그래요. 네. 오래오래 좀 네. 옥천에 뿌리 내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네, 예, 공공임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준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오늘 좀. 네, 오늘 좋은 경험을 했고요.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그거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망고 대박 나시고 어쨌든 네네, 고맙습니다. 옥천푸드 가공센터가 좀 이게 제자리를 잡아서 많은 조합원들이 확보되고 가공품들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이칠리야
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다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의 눈이시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밖으로 쏘아사를 찾으러 그 서비스를